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0절 현존재의 탁월한 계시성으로서의 불안이라는 근본 심정성 이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현존재의 전체적 존재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누가 무엇이 이 전체적 존재를 제시할 것이냐? 하이데거에 의하면 심정성 중에서도 근본 심정성인 불안이 현존재의 전체적 존재를 드러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는 이제 불안이 앞서 논의된 두려움과 구별되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두려움과 비교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가 해설되겠습니다. 원서로는 244쪽이요. 읽어보겠습니다. 현존재의 하나의 존재 가능성이 존재자로서의 현존재 자신에 대한 존재자적인 해명을 내주어야 한다. 하나의 존재 가능성, 불안이라는 현상이 현존재 자신, 특히 전체적 존재에 대한 해명을 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명은 단지 현존재에 속하는 계시성 속에서만 가능한데 이 계시성은 심정성과 이해에 근거를 둔다. 심정성과 이해를 계시성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어떤 한도에서 불안은 하나의 탁월한 심정성인가? 어떻게 불안 속에서 현 존재가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통해 자기 자신 앞으로 데려와지고 그래서 불안 속에서 계시된 존재자 그 자체가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현상학적으로 규정될 수 있거나 혹은 이러한 규정이 충분하게 준비될 수 있는가? 구조 전체의 전체성의 존재로 전진하려는 의도 속에서 현존재의 구조 전체의 전체성이라는 존재, 이 표현으로 의도된 것은 염려이고요. 이런 의도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수행된 퇴락의 구체적 분석들에서 출발점을 취한다. 세인 속에 또 배려된 세계 옆에 몰두함은 본래적인 자기 존재 가능으로서의 자기 자신 앞에서의 현존재의 도피 같은 것을 드러낸다. 자기 자신 및 자신의 본래성 앞에서의 현존재의 도피라는 현상은 그럼에도 뒤에 오는 전체성의 존재에 대한 연구를 위한 현상적 기반으로 기할 자격을 가장 적게 갖고 있는 듯이 보인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피이니까 자기 자신을 전체에 있어서 보여줄 수 있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피 속에서 현 존재는 어쨌든 자기를 바로 자기 자신 앞으로 데려오지 않는다. 벗어남은 퇴락의 가장 고유한 특징에 상응하여 현 존재로부터 떠난다. 하지만 그와 같은 현상들의 옆에서 연구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존재자적 실존적 성격 규정을 존재론적 실존론적 해석과 뒤섞거나 혹은 전자 속에 놓여 있는 것인 후자를 위한 적극적 현상적 토대들을 간과하는 일이다. 자기 자신 앞에서의 도피는 존재자적 실존적 규정인데요. 자기 자신 앞에서 도피하기 위한 가능 근거들은 존재론적 실존론적인 내용들이죠. 이 두 가지가 섞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존적으로는 과연 퇴락 속에서 자기 존재의 본래성이 폐쇄되고 밀려나지만 그러나 이러한 폐쇄성은 단지 하나의 계시성의 결핍일 뿐이고 이 결핍은 현 존재의 도피가 자기 자신 앞에서의 도피라는 점 속에서 현상적으로 드러난다. 도피의 대상, 즉 자기 자신 속에서 현 존재는 바로 이 대상의 뒤쪽으로 온다. 자기 자신 앞에서 도피하여 자기 자신 뒤쪽으로 숨는다는 것이네요. 단지 현 존재가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자신에게 귀속하는 계시성을 통해 여하튼 자기 자신 앞으로 데려와져 있는 한도에서만 현 존재는 자기 앞에서 자기 뒤쪽으로 도피할 수 있다. 이러한 퇴락하는 벗어남 속에는 물론 도피의 대상이
포착되어 있지 않고, 아니 심지어 역시 세인 에로의 하나의 그리로 향함 속에서조차도 경험되어 있지 않다. 분명 그러나 그 대상은 그 대상, 즉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남 속에서 계시된 채로 거기에 있다. 실존적 존재자적인 벗어남은 이것의 계시성 성격을 근거로 해서 도피의 대상 그 자체를 실존론적 존재론적으로 파악할 가능성을 현상적으로 내준다. 벗어남 속에 놓여 있는 것인 존재자적인 어디로부터 떠남의 내부에서 현상학적으로 해석하는 그리로 향함 속에서 도피의 대상이 이해될 수 있고 개념회로 데려와질 수 있다. 따라서 분석이 퇴락의 현상회로 방향 잡으면 퇴락 속에서 계시된 현존재에 대해 존재론적으로 어떤 것을 경험할 가망이 없음을 원칙적으로 선고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반대로 해석은 바로 여기서 조금도 현존재의 하나의 인위적인 자기 해석에 넘겨지지 않는다. 해석은 단지 현존재 자신이 존재자적으로 계시하는 것의 해설만을 수행한다. 하나의 심정적인 이해의 내부에서 해석하는 함께감과 뒤따라감 속에서 현존재의 존재애로 전진할 가능성은 계시하는 심정성으로 방법적으로 기능하는 현상이 더욱 근원적일수록 높아진다. 불안이 그와 같은 것을 수행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하나의 주장이다. 예. 불안이 현존재의 전체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우선 주장이지만 아래에서는 이 주장의 근거가 제시됩니다. 불안의 분석에 대해 우리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과연 불안이 존재론적으로 두려움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여전히 어둡게 남아있다. 분명히 둘 사이에는 하나의 현상적인 근친성이 성립한다. 이 점에 대한 징조는 그 두 현상이 대개 있어서 구별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면서 두려움인 것이 불안이라고 표시되고 불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명명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한 걸음씩 불안의 현상으로 전진하려고 시도한다. 세인 및 배려되는 세계애로의 현존재의 퇴락을 우리는 자기 자신 앞에서의 도피라고 명명했다. 세인애로의 퇴락이 자기 자신 앞에서의 도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의 무엇 앞에서 물러남이 곧 각종의 무엇 앞에서 벗어남이 반드시 도피인 것은 아니다. 물론 두려움 속에 기초를 둔 두려움이 계시하는 것 앞에서 물러남, 곧 위협적인 것 앞에서 물러남은 퇴락에서와 같이 도피의 성격을 갖고 있다. 심정성으로서의 두려움의 해석은 다음을 나타냈다. 두려움의 대상은 각기 하나의 세계 내부적인 특정한 방면에서부터의 가까움 속에서 가깝게 다가오는 유해한 존재자이고 타인이거나 어떤 구체적 업무이거나 모두 세계 내부적 존재자이네요. 이 존재자는 오지 않을 수 있다. 다른 한편 퇴락 속에서 현존재는 그 자신 앞에서 벗어난다. 이러한 퇴락의 물러남의 대상은 여하튼 위협함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그것 물러남의 대상은 물러나는 존재자의 존재 유형을 지닌 존재자이고 곧 그것은 현존재 자신이다. 자신이 자신 앞에서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러남의 대상은 두려움에서와 같이 두려운 것으로 파악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와 같은 두려운 것은 언제나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로 만나지기 때문이다. 현존재는 세계 내부적 존재자가 아니니까 두려운 것으로 파악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어떤 위협함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두려울 수 있는 것이자 두려움 속에서 발견되는 위협은 언제나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로부터 온다. 퇴락의 벗어남은 그 때문에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 옆에서의 두려움을 통해 기초지어진 도피가 아니다. 그렇게 근거지어진 즉 두려움을 통해 기초지어진 도피 성격은 퇴락의 벗어남에 더욱더 기속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퇴락의 벗어남은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 속에 몰입함으로써 이러한 존재자애로
향하기 때문이다. 퇴락에 벗어나면 오히려 불안 속에 근거를 두는데 이 불안은 급변해서 두려움을 비로소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 불안 속에서 섬뜩함이 알려지고 이 섬뜩함으로부터 어떤 위협을 느낄 수도 있겠네요. 예. 현존재가 자기 자신 앞에서 퇴락하면서 도피한다는 말의 이해력을 위해 현존재라는 이러한 존재자의 근본 구성들로서의 세계 내 존재가 상기 속으로 데려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상기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으면 안 된다. 불안의 대상은 세계 내 존재 그 자체이다. 어떻게 불안이 그것 앞에서 불안해하는 그것과 두려움이 그것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것이 현상적으로 구별되는가? 이 불안은 세계 내 존재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네요. 두려움의 대상은 세계 내 존재의 하나의 특정한 존재 방식이에요. 그 점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불안의 대상은 하나의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가 아니다. 따라서 그것, 즉 불안의 대상은 세계 내부적 존재자가 지닌 어떠한 쓸모도 가질 수 없다. 불안의 대상의 위협은 하나의 특정한 유해성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유해성은 위협받는 자에게 규정적으로 하나의 특별한 현사실적 존재 가능과 관련해서 닥치는 것이다. 불안의 대상은 전적으로 무규정적이다. 이 규정적이라는 말과 무규정적이라는 말이 대비되어서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은 규정적인 하나의 특정한 존재 가능이고요. 불안의 대상은 무규정적인 세계 내 존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규정성은 어떤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가 위협하는지를 현사실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둘 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가 여하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세계 내부에서 용재적으로 또 전제적으로 존재하는 것들 중에 그 어느 것도 불안이 그것 앞에서 불안해하는 그런 대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용재자와 전제자의 세계 내부적으로 발견된 쓸모 전체성은 그 자체로 여하튼 중요하지 않다. 불안 속에서는 쓸모 전체성은 자체에 있어서 붕괴된다. 세계는 완전한 무의성의 성격을 갖고 있다. 불안 속에서는 이러저러한 존재자가 곧 위협적인 것으로서 하나의 쓸모를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그런 존재자가 만나지지 않는다. 자기 자신이 만나지는 것이죠. 세계 내 존재 자체가 만나지는 것이에요. 따라서 불안은 역시 거기에서부터 위협적인 것이 가깝게 다가오는 그런 특정한 여기와 저기도 역시 보지 않는다. 위협하는 것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불안의 대상을 특징 짓는다. 이 불안은 자신이 불안해하는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자신이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어디에도 없다는 것은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 속에 놓여 있는 것은 방면일반, 그 본질적으로 공간적인 내 존재를 위한 세계의 개시성 일반이다. 불안 속에서 위협하는 것은 그 때문에 역시 가까움의 내부에서 하나의 특정한 방향에서부터 가깝게 다가올 수도 없고 그것은 이미 거기에 있고 그럼에도 어디에도 없고 그것은 압박하면서 한 사람에게 숨을 가로막을 정도로 가깝게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어디에도 없다. 세계 내 존재 전체가 불안의 대상이라면 어디에나 있는 것이지만 불안의 대상은 그러나 동시에 어디에도 없는 것이 되겠네요.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디에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세계 내 존재 자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디에나 있는 것이네요. 불안의 대상 속에서 그것은 어떤 것도 아니고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 명백해진다. 세계 내부적으로 어떤 것도 아니고 어디에도 없다는 점의 저항성은 현상적으로 다음을 말한다. 현존재를 압박해 온다고 그랬어요. 불안이.
이런 압박감이 이 저항성과 연결이 되었네요. 불안의 대상은 세계 그 자체이다. 어떤 것도 아니고 어디에도 없다는 점 속에서 고지되는 완전한 무의성은 세계 무재성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가 자기 자신에 입각해서 완전히 중요하지 않은데 세계 내부적인 것의 이러한 무의성의 근거 위에서 세계가 자신의 세계성에 있어서 자신을 유일하게 밀어 올릴 뿐이라는 식으로 그렇다는 것을 말한다. 밀어 올린다라는 표현은 자신을 드러낸다는 표현이에요. 자신을 나타낸다. 현 존재를 압박하는 것은 이러저러한 것이 아니고 그러나 역시 총계로서의 모든 전제자의 함께함도 아니고 오히려 용제자의 일반의 가능성, 다시 말해 세계 자체이다. 용제자 일반의 가능성 곧 세계 자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가능성은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네요. 용제자 일반을 가능하게 하는 것 곧 세계 자체. 그것이 현 존재를 압박하는 것이자 불안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불안이 가라앉았다면 일상적인 말하면 다음과 같이 말하는 버릇이 있다. 그것은 본래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말함은 사실상 존재자적으로 그것이었던 무엇에 관련된다. 본래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무것도 아님. 그것이 불안의 대상이고 그것에 관련되어 불안의 대상이 그것에 관련되어 말해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말함은 용제자에 대한 배려 및 논의애로 향한다. 불안이 불안해하는 그 대상은 세계 내부적인 용제자 중의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둘러보는 식의 말함이 유일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 용제자 중의 이러한 허무, 니츠, 통상 무라고 번역하는데요. 허무라고 두 글자로 옮겨봤습니다. 이 소물자 n으로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니다인데요. 대문자 n으로 시작한 니츠는 무 또는 허무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러한 허무는 이 위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으로 니츠가 쓰였는데요. 소문자 n으로 시작됐고요. 여기서 허무라고 할 때는 대문자 n으로 받았기 때문에 둘은 서로 상관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라는 것은 허무라는 것은 존재자가 아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총체적인 허무는 아니다. 용제성 중에 허무는 가장 근원적인 어떤 것 속에 곧 세계 속에 근거를 둔다. 이러한 세계는 그럼에도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세계 내 존재로서의 현 존재의 존재에 속한다. 만약 따라서 불안의 대상으로 허무가 다시 말해 세계 그 자체가 명확히 제시된다면 이 점은 다음을 말한다. 허무가 다시 말해 세계가 이 말은 존재자가 아닌 것으로서의 세계가 이런 뜻으로 이해되겠습니다. 불안이 불안해하는 대상은 세계 내 존재 자체이다. 불안해함은 근원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세계를 세계로 계시한다. 가령 우선적으로 숙고를 통해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들이 도외시되면서 단지 세계만이 사유되고 그 다음에 세계에 대해 불안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안이 심정성의 양상으로 맨 처음에 세계를 세계로 계시한다. 이 점은 그럼에도 불안 속에서 세계의 세계성이 개념화된다는 점을 의미하지 않는다. 불안은 무엇 앞에서의 불안일 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심정성으로 동시에 무엇으로 인한 불안이기도 한다. 앙스트 포는 무엇 앞에서의 불안이고요. 앙스트 um은 무엇으로 인한 불안인데요. 앙스트 um은 불안의 이유를, 앙스트 포는 불안의 대상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불안이 그것으로 인해 몹시 불안해하는 그것은, 즉 그 이유는 현 존재의 하나의 특정한 존재 유형 및 가능성이 아니다. 만약 이 현 존재의 하나의 특정한 존재 유형 및 가능성이 그 이유가 된다면 이것은 두려움이죠. 불안에서의 위협은 물론 스스로 무기정적이고 따라서 이러저러한
현 사실적인 구체적 존재 가능애로 위협하면서 파고들 수는 없다. 불안해하는 이유는 세계 내 존재 자체이다. 불안의 대상도 세계 내 존재 자체라고 하고 불안의 이유도 세계 내 존재 자체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불안의 대상은 세계 내 존재의 피트성 또는 피트된 세계 내 존재이고요. 불안의 이유는 세계 내 존재의 가능성 또는 가능적인 세계 내 존재가 되겠습니다. 불안 속에서 주위 세계적인 용제자가 여하튼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가 가라앉는다. 세계는 아무것도 더 이상 제공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타인들의 공동 현존제도 제공할 수 없다. 불안은 그렇게 현존제에게 가능성을 곧 퇴락하면서 자신을 세계 및 공공적인 해석성에서부터 이해할 가능성을 빼앗는다. 불안은 현존제를 그가 불안해하는 그 이유애로 곧 그의 본래적인 세계 내 존재 가능애로 되던진다. 여기서 가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In der Welt sein können 이렇게 된 것이고요. 이 가능성의 측면에서의 세계 내 존재 이게 불안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불안은 현 존재를 그의 가장 고유한 세계 내 존재로 개별화하는데 그의 가장 고유한 세계 내 존재는 이해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가능성들로 자기를 기투하는 것이다. 불안해함의 이유와 더불어 따라서 불안은 현 존재를 가능 존재로서 계시하는데 더욱이 그가 유일하게 그 자신으로부터만 개별화된 것으로서 개별화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가능 존재로 계시한다. 네. 불안은 현 존재 속에서 가장 고유한 존재의 가능애로 향한 존재를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의 선택 및 움켜잡음의 자유에 대해 자유로운 존재 자유에 대해 자유로운 존재라고 했어요. Frei sein für die Freiheit des Selbstwillens und Ergreifens 자유로움 무엇에 대해 자유에 대해 무슨 자유 자기 자신을 선택함 및 자기 자신을 움켜잡음의 자유에 대한 자유로움 네. 이 구절의 의미는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상의식에 대한 자기의식이라는 측면과 관련시켜서 사유해 볼 수 있습니다. 불안은 현 존재를 그가 언제나 이미 그것인 그런 가능성으로서의 그의 존재의 본래성에 대한 그의 자유로운 존재, 즉 본래성애로의 경향성 앞으로 데려온다. 이러한 존재는 그러나 동시에 현 존재가 세계 내 존재로서 그것으로 넘겨져 있는 그런 존재이다. 불안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불안이 불안해하는 대상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세계 내 존재이다. 불안의 대상과 불안의 이유의 동일성은 심지어 불안해함 자체까지 펼쳐진다. 왜냐하면 이러한 불안해함은 심정성으로서 세계 내 존재의 하나의 근본 영역이기 때문이다. 계시함과 계시된 것의 실존론적 동일성은 더욱이 계시된 것 속에서 세계가 세계로 내 존재가 개발화된 순수한 피트된 존재 가능으로 계시되어 있는 식으로의 그런 동일성은 불안의 현상과 더불어 하나의 탁월한 심정성이 해석의 주제로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한다. 불안은 개별화하고 그렇게 현 존재를 유일한 자신으로 계시한다. 이러한 실존론적 이하로는 그러나 하나의 고립된 주관 사물을 하나의 세계 없는 등장의 해로움 없는 공허 속으로 옮겨놓는 것이 아닌데 좀 복잡하게 쓰여졌죠. 하나의 세계 없는 등장의 해로움 없는 공허 이 말은 하나의 세계 없는 등장을 위한 세계 없음 속으로 현 존재를 옮겨놓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되고요. 그 유아론이 현 존재를 바로 하나의 극단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의 세계로서의 세계 앞으로 데려오고 이로써 현 존재 자신을 세계 내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 앞으로 데려오는 식으로 그런 것이다. 불안이 근본 심정성으로서 그런 방식으로 계시한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금 일상적인 현 존재 해석 및 말함이
가장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증거이다. 심정성은 이전에 말해줬던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한다. 불안 속에서 한 사람은 섬뜩하다. 이 점 속에서 우선적으로 표현에 이르는 것은 현 존재가 불안 속에서 거기에 처해 있는 그런 곳의 독특한 무규정성, 곧 어떤 것도 아니고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다. 불안의 대상이요. 섬뜩함은 그러나 그때의 동시에 편치 않음을 뜻한다. 현존재의 존재 구성틀, 현존재의 근본 구성틀의 최초의 현상적 예고에 있어서 또 내재성이라는 범주적인 의미와의 구별 속에서의 내 존재의 실존론적 의미의 해명에 있어서 내 존재는 무엇 옆에서 거주함, 무엇과 친숙해 있음으로 규정되었다. 내 존재와 내재성은 구분됐죠. 어떤 사물이 그것보다 더 큰 사물 안에 있다는 것은 내재성이라고 하고요. 이 내 존재는 현 존재가 무엇과 친숙해 있고 무엇 옆에서 거주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내 존재의 이러한 성격이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은 세인의 일상적인 공공성을 통해서였는데, 세인은 안정된 자기 확실성, 곧 자명한 편안함을 현 존재의 평균적인 일상성 속으로 데려오는 자이다. 불안은 이에 반해 현 존재를 그가 세계에 퇴락하면서 몰두해 있음에서부터 되찾는다. 일상적 친숙성은 자체에 있어서 붕괴된다. 불안 속에서는 현 존재는 개별화되어 있지만 이 점은 그럼에도 세계 내 존재로서 그런 것이다. 세계 내 존재로서 개별화된다. 세인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 되돌려지면서 개별화되는데, 그런 개별화 속에서도 현 존재는 세계 내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존재는 편치 않음이라는 실존론적 양상 속으로 온다. 편치 않음 이외의 다른 아무것도 섬뜩함이라는 말이 뜻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현상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 앞에서 퇴락이 도피로서 도피하는가라는 점이다. 퇴락은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 앞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내 존재 앞에서 도피하는 것으로, 오히려 배려가 세인 속으로 상실된 채로 안정된 친숙성 속에서 그 옆에 체류하는 그런 존재자로서의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에게로 도피하는 것이다. 예, 자기에서부터 세계 내부적 존재자에게로 도피하는 것이네요. 공공성의 편안함 속으로의 퇴락하는 도피는 편치 않음 앞에서의 도피이고, 다시 말해 피투된, 곧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넘겨진 세계 내 존재로서의 현 존재 속에 놓여 있는 섬뜩함 앞에서의 도피이다. 이러한 섬뜩함은 현 존재를 부단히 추적하며 비록 명시적이지 않게 그럴지라도 세인 속으로의 그의 일상적인 상실성을 위협한다. 이런 위협은 현사실적으로는 일상적인 배려의 완전한 확실성 및 불필요성과 병행할 수 있다. 함께 갈 수 있다. 불안은 가장 무해한 상황들 속에서 솟아날 수 있다. 한 사람이 거기서 일반적으로 더욱 쉽게 섬뜩하게 되는 그런 어둠도 역시 필요하지 않다. 어둠 속에서는 하나의 강조된 방식에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비록 바로 세계가 여전히 그리고 더욱 집요하게 거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하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해도 어둠 속에 있음 자체는 이미 세계 안에 있음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실존론적 존재론적으로 현존재의 섬뜩함을 현존재 자신으로부터 현존재 자신에 닥치는 위협으로 해석하면, 이로써 섬뜩함이 현사실적 불안 속에서 언제나 이미 이러한 의미 속에서 이해되어 있으리라는 점이 주장되는 것이 아니다. 현존재가 섬뜩함을 이해하는 일상적인 유형은 퇴락하는, 편치 않음을 어둡게 하는 벗어남이다.
앞브렌덴이라는 것은 어둡게 한다는 것은 사진기의 조리개를 돌려서요. 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게 차단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야 거리가 축소됩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여기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도피함의 일상성은 그럼에도 현상적으로 다음을 나타낸다. 세계 내존재의 본질적인 현존재 구성틀에는 그 실존론적 구성틀로서 결코 전제적으로 있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언제나 현사실적 현존재 양상 속에 곧 심정성 속에 있는 그런 현존재 구성틀에는 근본 심정성으로서의 불안이 속한다. 안정된 친숙한 세계 내 존재는 현존재의 섬뜩함의 한 양상이고 거꾸로는 아니다. 편치 않으면 실존론적 존재론적으로 더욱 근원적인 현상으로 개념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단지 불안이 잠재적으로 세계 내 존재를 언제나 이미 규정하기 때문에만 이러한 세계 내 존재는 세계 옆에서의 배려하는 심정적 존재로서 두려워할 수 있다. 불안의 토대를 두고 두려움이라는 현상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세계로 퇴락한 비본래적인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것 자체로서는 은폐되어 있는 불안이다. 여기서도 애매하게 쓰였는데요. 자기 자신에게 그것 자체로서는 은폐되어 있는 불안이다. 두려움은 불안이다 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자기 자신에게 그것 자체로서 은폐되어 있는 이라고 표현되어서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두려움이고 그것 자체는 불안이다 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현사실적으로는 어쨌든 역시 섬뜩함의 기분도 대개 있어서 실존론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본래적인 불안은 게다가 퇴락 및 공공성의 우세에 있어서 드물다. 종종 불안은 생리학적으로 제약되어 있다. 이러한 현사실은 그것의 현사실성에 있어서 하나의 존재론적인 문제인데 단지 그것의 존재자적인 원인 및 경과 형식과 관련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불안의 생리학적 유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단지 현존재가 그의 존재의 근거에 있어서 불안해하기 때문일 뿐이다. 현존재의 근거에 있어서 그랬는데요. 이때의 근거는 피투성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본래적 불안이라는 실존적 현사실보다 더욱 드문 것은 이러한 현상을 이것의 원칙적인 실존론적, 존재론적 구성 및 기능에 있어서 해석하려는 시도들이다. 이 점에 대한 이유들은 부분적으로 현존재 일반의 실존론적 분석론을 태만히함 속에 놓여 있지만 특히 그러한 심정성의 현상을 오인함, 잘못 인식함 속에 놓여 있다. 불안의 현상의 현사실적인 드뭅이 그럼에도 그 현상에 의해서 실존론적 분석론을 위해 원칙적인 방법적 기능을 넘겨받을 자격을 빼앗을 수는 없다. 그 반대로 그 현상의 드뭅은 현존재가 곧 자기 자신에게 대개 있어서 세인의 공공적인 해석성을 통해 자신의 본래성에 있어서 은폐되어 있는 그런 현존재가 이러한 근본 심정성 속에서 하나의 근원적인 의미에서 개식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 대한 하나의 지표이다. 네. 불안의 현상이 드물다는 것은 현존재가 자기 자신을 본래적으로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일이 드물다는 점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과연 각각의 심정성의 본질에 속해 있는 것은 심정성이 각기 완전한 세계 내 존재를 모든 이것의 구성적 요소들, 즉 세계 내 존재 자기를 따라 계시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다른 심정성과 달리 예컨대 두려움과는 달리 불안 속에는 하나의 탁월한 계시의 가능성이 놓여 있는데 왜냐하면 불안은 개별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별화는 현존재를 그의 퇴락에서부터 되찾고 그에게 그의 존재의 가능성들로 본래성과 비본래성을 명백하게 한다. 현존재의 곧 각기 나의 것인 현존재의 이러한 근본 가능성들은 불안 속에서 그것들 자체에 입각해서와 같이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를 통해 차단되지 않은 채로 자기를 나타내는데 그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는 현 존재가 우선적으로 또 대개에 있어서 그것에 달라붙는 그런 것이다. 어떤 한도에서 불안의 이러한 실존론적 해석과 더불어 하나의 현상적 지반이 곧 현 존재의 구조 전체의 전체성의 존재에 대한 주도적 물음의 대답을 위한 하나의 현상적 지반이 획득되어 있는가? 예, 불안이 전체성의 존재를 위한 지반으로 획득되어 있기는 한데 어떻게 전체성의 존재를 내주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해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나중에 다뤄지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분량은 읽었고요. 다음은 제41절 염려로서의 현존재의 존재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